반성하고 범죄 있나요? 아닙니까? 뉘우치고 있나요? 할 말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어떻게 해요? 증거인멸 왜 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이놈은 왜 이리 당당해 보였을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닐지 의심된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서서히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구석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정황들이죠. 사건 발생 초기만 해도 대부분 경찰이 장윤기를 돕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하면 야, 증거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행동을 하냐? 라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026년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 우리 모두가 경찰 조직에 대해 느끼는 신뢰도였습니다. 저 또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사건이 발생했을 초창기에 여러 가지 제보들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그중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다라는 매우 신빙성 있는 되게 높은 제보들이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을 했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제 생각은요,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수사 배제를 했겠지.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장윤기 아빠가 경찰이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래버리면 음모론 설파, 거기에 연좌제가 잘못되면 될 수 있죠.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겠지. 그리고 직접적인 개입의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아버지가 경찰이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경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제보를 하나 받았거든요. 장윤기 아버지의 지인인 경찰분의 연락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속과 그리고 광산경찰서 분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분께서 그 다음에 해주신 얘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의혹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아직도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빠른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광산서 경찰분들, 수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입건됐지만 소문으로도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지금부터 할 이 이야기요. 놀라지 마십시오. 고 이채원 양 살인사건 현장에도, 그리고 살인사건 초동수사에도 장윤기의 아버지가 직접 나가 살펴봤다라는 제보 의혹입니다. 의혹 제보죠. 정말 놀랐습니다. 거길 왜 나가? 관할도 아닌데. 장윤기 아빠가 아예 수사 초창기? 시작 단계부터 거길 갔다고? 이게 제가 왜 소름 돋았는지 아십니까? 사건 발생되자마자 범인이 장윤기인 걸 알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온 거죠.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장윤기 사건의 시작부터 개입이 됐던 장윤기의 아버지는 실제 하고 있는 수사팀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받고 법정에서 불리할 만한 증거를 모두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들게 됩니다. 단순히요, 전화로만 전달받고 우리 아들이 그랬어? 뭐 좀 바꿔줘봐, 내가 말할 수 있게 뭐 자백하게 해볼게, 이 정도가 아니죠. 장윤기랑 통화하고 장윤기가 몰던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넘겨받았고 이런 문제로만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수사 권한도 없던 장윤기 아버지, 더더군다나 만약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라 배제돼야 됐을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장 초동 수사에도 바로 투입이 됐다, 현장을 갔다라는 건 경찰은 생각보다 범인이 장윤기란 걸 알았고 그 사실을 장윤기 아버지 경감에게 알렸다는 뜻이 됩니다. 애초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의혹이 진실이면 말이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 충격적인 의혹의 연장선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장윤기는 왜 그렇게 당당하게 같은 말만 반복을 했을까? 저희도 방송 초기에 의심을 했었죠. 왜 저러지?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조력자가 있나 보다. 법조인이요. 변호사가 빨리 붙었나? 이런 생각이었죠. 장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여고생인지 몰랐어요. 우연히 가다가 마주쳤어요. 계획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죽고 싶었는데 혼자 가면 좀 그래서 누군가 데리고 가려고 우발적으로 범행 저질렀어요. 번개탄도 사놨다니까요? 그거 가지러 가다 저 잡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법조인의 조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이유가 보통 범죄자들이 뻔히 보이는 그 패턴들 있죠. 형량을 낮추기 위한 패턴. 자기가 저지른 것 중 증거가 명확한 거에서 최저 형량을 받겠다. 이거. 계획적 살인보단 우발적 살인은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요. 계획보단 우발. 살인은 강간등 살인이 아니라 무조건 일반 보통 살인죄. 거기에 나 죽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심신미약. 이 모든 게 합쳐지면 현재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계획적인 강간살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형량 차이가 납니다. 시작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인 그 죄명과 일반 살인죄로 유기징역, 무기가 아니죠. 유기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완전 형량이 달라집니다. 더구나 1심에서 선고되고 사람들에게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대부분 그러니까 2심에서 감형을 시키면요. 형량도 낮춰준다면요. 그리고 가석방 심사 대상 유기징역 3분의 1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낮은 형량의 시나리오가 나오죠. 법조인이 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껴있더라고요. 자, 이후 전해드릴 내용은요. 이 상황에 대해 이런 가능성을 한번 깔아보고 싶습니다. 이 말 마지막이기도 할 건데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말을 그대로 검찰이 아무런 수사 없이 그대로 받아서 재판에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경찰이 그렇게 수사해서 넘겼잖아요, 검찰로. 검찰이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재판 넘겨서 재판이 땅 시작됐다. 우발적 살인. 그죠? 일반 보통 살인죄. 그리고요, 심신미약. 이렇게 됐겠죠. 두 번째, 유가족분들이요. 끝까지 경찰을 믿고 그냥 기다리셨다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은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논란 내용들, 논란이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윗선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대본에 준비하면서 뱉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일인가 싶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기다리고 언론의 자료들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입건이 됐다는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처음에 이런 말을 했었죠. 광산경찰서에서. 강간살인 적용이 어렵다. 정황 증거만으로 너무 어려워서 우린 살인 자체에만 집중을 했다. 장윤기가 입을 닫았거든요. 아니, 당신들이 아버지랑 통화시켰다면서. 어쨌든 입을 닫았어요. 그래서 정황 증거만으로는 어떻게 적용을 해요? 못했어요. 그리고 뭐 범행 도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뭐 검거하고 범행 도구 찾고 이런 거에 우리는 주력해서 성적 목적을 파악하는 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게 경찰의 초반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얼마나 잘못된 내용이냐면 경찰이 하나만 수사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거 경찰 당신들도 알잖아요. 재판에 넘길 때 제일 중요한 건 증거물도 있지만 범행 동기, 목적, 장소 모든 증거가 필요하죠. 근데 범행 도구만 찾으려고 했다고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매번 당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범죄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파악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리얼돌, 케이블 타이, 그리고 그 이전의 사건, 베트남 여성 피해자 그 대상으로 성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이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고요. 이미 살인사건 발생 며칠 전에 성범죄 사건이 터진 걸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의혹이 있었다. 현장, 살인사건 현장에 바로 장윤기 아빠가 왔다. 범인이 장윤기가 확인했다. 성범죄 껴있는 거 그때 무조건 알고 있었잖아요. 이 모든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면 이건 고의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결론은요. 장윤기가 입을 닫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살인죄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일반 살인. 그리고 장윤기는
빳빳이 쳐든 그 고대로, 그 고개 그대로요. 똑같이 얘기했죠. 억울합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고생인지 몰랐습니다. 계속 얘기했죠. 성범죄 목적 그런 적 없어요. 계속해서 부인을 했죠. 그런데 얼마 전 난리가 났습니다. 2차 공판이 열렸거든요. 2차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장윤기가 강간등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맞다고요. 빼박 증거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새끼는 그 증거들을 알았죠. 알았는데 누가요? 아빠랑 경찰들이 없애줬죠. 대가리 빳빳이 들고 있던 거예요. 안 나올 거니까. 나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된다. 근데 그걸 검찰이 다 찾았습니다. 들이밀었죠. 못 빠져나가죠. 다 들통나는데 어떡해요. 증거가 명확한데. 이제 갑자기 그걸 인정해버립니다. 방법은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머리 박는 거요. 어이가 없습니다. 자, 현재까지 의혹 나온 것. 총괄 지휘자입니다. 검거부터 송치까지 모든 걸 총괄 지휘했던 광산경찰 전 서장입니다. 전 광산경찰 서장 김철우 경무관. 서장입니다. 자기는 초창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난리가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입장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직도 출처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 조직도의 내용대로 따르면요. 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살인사건 이틀 전인 5월 3일 베트남 여성 스토킹 성폭행 혐의도 있다라고 보고를 던졌더니 사건 초 그때 당시는 광산경찰서장이 장윤기 범행을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걸 수사팀에 하달합니다. 연관시키지 말라고요. 자, 이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이니까 발표된 거니까 그럼 뭐예요? 그거 듣고요. 성범죄 엮지 말라고요. 성범죄 엮지 마. 끊어버리고 그 얘기를 들은 그 다음입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57세 박모 경정에게 갑니다. 경정에게 거쳐서 수사를 담당한 팀장 박경감에게 전달됩니다. 박경감 아마 언론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고 끌려간 사람. 구속돼 있죠. 박경감이요. 자기 수사팀원들에게 지시합니다. 사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마. 네. 일개 수사팀장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마. 그리고 스토킹 범죄 관련 보고서 일부 내용 삭제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수사팀원들에게요. 리얼돌, 케이블 타이에 대한 부분 압수를 안 시킵니다.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시켰고 범죄 관련 수사 사항도 다 미기재 처리했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 등을 검찰에 못 보내게 했다라고 수사팀원들 진술이 나왔습니다. 묻힌 거죠. 전부 다. 네, 이 이야기는요. 케이블 타이, 리얼돌, 그 전에 있던 성범죄 이들 모였죠. 인지했습니다. 이 사건 성범죄와 관련 있다. 근데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도 증거물 확보하지 않았죠. 그리고 장윤기의 말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극단적 선택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했다라고 주장한 그 장윤기의 말을 오 맞아요 라고 해주면서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었네요 라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 새끼들이요. 그리고 그걸 검찰에 넘깁니다. 그래서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서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검찰이 그걸 다시 수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에 넘겼으면 그대로 이 모든 게 묻힌 겁니다. 없다고요. 사람들 사이에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첫 번째, 과거 고유정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옛날로 따지면 이춘재 사건하고도 비슷한 거죠. 이런 겁니다. 광산서 지휘부가 고 이차원 살인사건이 터지고 나서 장윤기가 이틀 전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거 세상에 공개되면 우리 난리 날 텐데? 이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왜 이 참사를 막지 못했냐? 얼마 전 남양주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경찰들 모조리 징계 먹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연관시키면 우리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라는 게 가능성 첫 번째입니다. 가능성 두 번째 가겠습니다. 유착이요.
옛날만 해도요. 유착 의혹 던지면 에이 말도 안 돼. 경찰이 왜 그래 굳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이젠 그런 음모론 던져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경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건지가 그냥 완전 분명하게 나타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조직적으로 다들 유착 관계가 있네. 다들 서로 봐주고 땡겨주고 뭐하고 서로 다 뭐 라인이 있나 보네. 사람들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당신들이요. 아 그거 우리가 그냥 그 사건에서 그냥 막 그거 두들겨 맞아가지고 같이 처벌받을까봐 무서워서 사건을 은폐시켰어요. 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을 거예요. 니들끼리 끌어주고 당겨주고 승진하는데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먹고 사는데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조직적으로 은폐했겠지. 이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개새끼들 때문에요. 유가족은 뭔 죄예요? 우리 잠깐 유가족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가족의 입장에 되어보자고요. 지금 이 사태, 이 말들, 이 행동들 경찰 서장부터 쭉 하달해서 사건 축소하고 은폐시켜라, 증거물 없애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그 다음 의혹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치 정황, 즉 성범죄의 증거는 명확했는데 왜 저랬을까? 네, 증거는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차량 뒤에 도착했던 CCTV 있죠. 이거 경찰도 확보했었습니다. 경찰은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안 보여요. 납치하려고 했는지가 안 보여요. 그렇게 검찰로 넘겼죠. 검찰이 이걸 다시 수사해서 보인다. 차 뒷문을 여는 게 보인다. 그리고 그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보인다 라고 얘기해서 강간등 살인으로 돌렸죠. 자, 경찰 분석의 무능력함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아 당신들 수사 똑바로 안 하네. 진짜 무능력하다. 와 이런 거 못하네. 거기는 뭐 분석팀 없나? 와 어떻게 이걸 그래 무능력하구나. 능력이 진짜 없는 것들이 경찰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얘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광산서 장규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피 묻어있는 건 왜 묵인했어요? 조수석 뒤 거기에 혈흔이 묻어있었고 손바닥 누구요? 장윤기가 문 닫은 거요. 문이 열려있던 걸 범행을 저지르고 닫았잖아요. 혈흔이 묻어있었거든요. 그건 왜 못 본 척 하셨어요? 이건 기술의 부족이 아니고요. 일부러 덮은 겁니다. 제가 의혹 하나 던져도 될까요? 그거 누가 지웠어요? 그 혈흔 혹시 누가 지우셨죠? 의혹 던진 겁니다. 사실 아닙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사팀 자체가 했던 행동들도 확인이 된 게 있습니다. 뭐 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건 당일날 집에서 원룸이었습니다. 장윤기의 원룸을 압수수색을 해서 뭐 리얼들 발견됐다. 뭐 그 안에 뭐 있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이날요. 바로 장윤기 아빠한테 그 수사팀원 중 한 명이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 알려줍니다. 압수수색 언제 할지, 구속 언제 시킬지 모든 수사 기밀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장경감이 이 집으로 들어와서 리얼들 다 없앴고요. 휴대폰도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앴습니다. 소각을 시켰다고요. 휴대폰을 왜 없앴을까? 중요한 게 있으니까. 중요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증거물 케이블 타이도 없애버렸죠. 그리고 차량 안에 있던 SD카드, USB 전부 다 숨겨놨었습니다. 검찰이 찾았습니다. 전부 다 없앴죠. 질문하겠습니다. 장경감, 왜 어째서 장윤기의 핸드폰을 전부 다 소각을 시켜버렸을까요? 소각의 이유가 뭐죠? 소각시키면 포렌식이 안 되거든요. 좀 뭔가 이상해요. 아니, 장경감은 뭘 알고 아들 핸드폰을 전부 다 없애버렸지? 왜 다 태워버렸지? 왜 그랬지? 알고 있었죠? 오늘 그 의혹이 정말 의혹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15일 특별수사한 중간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장윤기는 피해 학생을 사전에 알고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발표입니다. 그동안 알려진 내용은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우연히 발견을 했고 미행을 하다가 따라가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정도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장윤기의 핸드폰 공기계 중 한 대를 검찰이 포렌식을 돌렸고요. 그 안에서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발표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스토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염탐하고 봤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죠.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요. SNS는 아니 다른 거든 그냥 올려놓은 걸 장윤기만 바라보고 있던 거죠. 여기로 가네, 어디에 사네, 어디서 활동하네. 그걸 보고 있던 상태인 게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자세한 건 아직 안 나왔죠. 스토킹이 적용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고 이런 반복적인 어떤 물리적인 행동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염탐했다는 느낌인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흔적, 이동 동선 어딘지 이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시점 자체도요.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힌 시점보다 훨씬 이전 시점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뭐가 하나가 맞아떨어지는데요. 장윤기 아버지 알고 있었죠. 이 새끼 핸드폰으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그죠? 핸드폰으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죠. 고 이채원 양뿐만 아니라 여럿 알고 있었죠. 그 혹시 전에 사건 무마시킨 적 있나요? 비슷한 사건들 관련해서 누르신 적 있나요 혹시? 아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안 그러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핸드폰을 싹 다 없앴다. 불태워버렸다.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장윤기와 장윤기 아버지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내용들 혹은 그 안에 감춰졌던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이 소각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런 행동이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본인도 살려고 한 거잖아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황당하실 겁니다. 경찰서장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현재 입건됐습니다. 서장이요. 형사과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입건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사팀장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구속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사팀원들 공무상 비밀 누설 통화했잖아요. 입건됐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광산서 전체 라인 중에 한 라인 직계 라인부터 쭉 이 한 라인이 싹 다 날아갔습니다. 한 라인이죠. 경찰서장 지시로 형사과장 수사팀장 수사팀원까지 줄줄이 소시지로 엮여있죠. 이러니까 당신들 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의심하는 거예요. 유착 의혹. 첫 질문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다 들었죠. 앞으로 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그대로 검찰이 수사 없이 재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들으신 이 모든 것들 다 묻힌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요. 그들만이 아는 기억으로만 남죠. 다 묻힙니다. 그리고 형량은 유기징역 최저형량이 뜨겠죠. 그 다음 질문이죠. 유가족이 경찰을 믿고 그냥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끊임없이 농락했을 겁니다. 지들 입맛대로 사건 쥐락펴락하면서요. 자식을 잃은 그 정말 끔찍한 피해를 입은 그 유가족 그 부모님에게 지들 살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며 2차 가해를 했을 놈들입니다. 이 새끼들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끔찍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피해자 혹은 유가족이 경찰에게 수사를 참여할 기회를 더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피해자를 만나봤다면, 아니 피해자 편을 직접 함께 뛰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가 다 압니다. 피해자잖아요. 유가족이잖아요. 얼마나 힘든데 가서 경찰한테 따지고 얘기하라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지금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 요청.
그거 말고도요. 경찰한테 가서 혹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물어볼 수 있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똑같아요. 모든 경찰분들 수사 중이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검찰 가서 들으세요. 맞잖아요. 다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놓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직접 가가지고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현직 안 띄워보신 느낌 너무 납니다.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이러면 좋을 거야 라는 유토피아적 사상에 쩌들어서 그냥 막 밴드인 것 같던데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 유가족하고 피해자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경찰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찰 조직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한 개인의 일탈처럼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의심이 가잖아요. 저 여태까지 그런 적 없거든요. 제가 방송 지금 15일 날짜로 찍고 있는데 16일 저희가 유가족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언론 보도로 보셨을 텐데 뭐 나체 상태로 친구를 살해하고 막 활보했다. 경산에서 발생한 사건 있죠. 그 초창기에 유가족분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고 아직 방송을 안 내보냈어요. 신상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경산에서. 신상 공개 할 만합니다. 매우 끔찍하고요. 원했습니다. 요구할 내용이었고요. 근데 왜 그동안 다른 사건들은 안 하셨어요? 다른 계획적 살인 사건들, 다른 끔찍한 사건들 왜 신상 공개 안 하시다 왜 이번에 하필 하세요? 이러니까 이런 음모론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시선 돌리려고 하는 양. 근데 경산 사건 생각 잘하세요. 경찰분들. 당신들 그때도 튀었잖아. 새벽 4시에 나체 상태의 남자가 상반신 전신에 이레지미 문신을 한 남자가 피칠갑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경찰이 신고받고 와서 그거 보고 그냥 갔잖아요. 저 CCTV 다 봤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다쳤나? 라고 생각해서 내려서라도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갔잖아요. 그리고 사건 현장 가서 바로 검거 안 하셨죠? 바로 제압도 안 하고 검거 안 해서 이렇게 도망갈 뻔한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안 할 거예요. 장윤기 사건 중요하거든요. 이대로 이거 시선 돌리게 하는 거 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광산에서 이게 처음일까? 장윤기 아빠 이거 진짜 처음일까? 장윤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본 거 이게 처음일까? 이 새끼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머리 꼿꼿이 들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믿는 구석 센 거 같은데. 그리고 우리에겐 또 하나의 확장이 되게 됩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는 괜찮을까? 이제 거기까지 가버립니다. 신뢰도를 당신들 조직이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고이채원 양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